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령 23년 충청 병사 원균의 계본으로 우승지 정구에게 전교하기를 봉서의 사연이 옳은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정인길의 아비 순녀는 신의 이성 육촌입니다. 청주 길 옆에 살고 있었는데 신이 평상시 성주를 왕래할 때 혹 날이 저물 경우에 당하면 그 집에 들러서 유숙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올라올 때 그가 이미 죽어서 바야흐로 괴연을 설치하였다는 말을 듣고 잠시 들러 조문하였으며 조문을 마친 뒤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날 본주에서 유숙할 때 이성남이 목사 이암을 보러 오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성남이 화복을 미리 아는 술법이 있어 그를 만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묻기를 이성남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접견하는가 하니 정인길이 이성남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목사가 알지 못하고 반드시 만나기를 허락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과 얼굴빛을 살펴보니 말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이른바 청주 목사의 자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이 묻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성남이 도술로서 어떤 곳을 횡행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짓은 황당한 영모가 있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신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서울에서 청주 덕경까지 3일 길인데 하루에 걸어서 온다 하였습니다. 또 낳은 아들이 기아의 길 옆에 놓아두면 별성이 지나가고 말이 밟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목천 동면 백정의 딸을 처벌어 두었는데 문장에 능하고 힘이 있다 하였고 또 호남에 두 첩이 있다 하였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월악산 아래가 도읍이 매우 좋다 하였다 하였고 또 김덕령과 왕래하며 교결하였다 하였고 또 그 당이 처음에는 3인이었는데 3인에서 20여인이 되고 20여인에서 100여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정유년이 길년이라고 정유년이 길년이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정인길이 말한 바는 들어보니 모두 괴이한 말이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듯 하였으므로 신이 묻기를 너가 말한 바를 들으니 극히 놀랍다. 만일 과연 이와 같다면 사람마다 그를 도제해야 할 것이다 하였더니 정인길이 내가 상인이기는 하나 동무남을 견딜 수 없으니 서울에 올라가서 고변하려 한다 하기에 신이 너도 마땅히 고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이 있으면 내가 공주 청주의 목사에게 나아가 먼저 잡아 가두고 이어서 복명하는 날에 진달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정인길이 그러하지만 아직 드러난 단서가 없으니 가비할 수 없다 하므로 신이 영문은 꼭 그러함이 자세하지 못하더라도 요망한 말로 세상을 미혹하며 그 죄가 저대로 죽음에 해당되니 이 죄로 수금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정인길이 이 또한 가비할 수 없다. 내가 마땅히 그 사실을 살펴 알아내고 상고하겠다 하므로 신이 복명에 급하여 오늘 갈 길이 바쁨으로 너에게 자세히 묻지 못하니 너가 자세히 살펴 하도록 하고 또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자세히 사실을 알아내어 속히 상달하라. 내가 근신으로 이미 이 말을 듣고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너가 더욱 감히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 중로에서 그가 말한 바를 속으로 곰곰이 따져 허실을 징음하려 하였더니 황당하여 빙거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대한 말을 들었으니 감히 조금도 방심할 수 없으므로 격려하는 곳마다 몰래 수소문해 보았으나 다시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목청 동면에 신의 종의 집이 있으므로 신이 두숙하고 이어서 그 근처에 일찍이 알고 있던 사람을 불러서 떠보는 말로 넌저시 물어보았더니 또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또 비밀이 묻기를
이 동면 땅에 백정의 딸로서 문장에 능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더니 그가 이곳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있다면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속으로 정인길의 말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정인길의 위인이 그다지 단정하지 못한데 그날 정인길도 옆에 있었으나 그 사람은 평소에 심량이 있어 더욱 빈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속으로 적이 당황하여 감히 가벼이 계달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속에 늘 몰래 살펴서 그 사실을 구명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일 사이에 충청감사의 장계가 들어왔는데 신이 전해 들은 것과 부합되는 듯 하여 속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곧 가축 계달하고자 하여 동료에게 의논하기를 전일 청주에서 이 말을 들었으나 잠옷 요괴하고 말한 자가 또한 그다지 단정하지 못하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지금 장계가 이와 같으니 지극히 놀랍다. 전에 들은 바로 계본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더니 동료들이 마땅히 계본을 갖추어야 하나 이미 들은 바를 스스로 믿지 못하면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말로서 서게 하기까지 하는 것은 또한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아직은 입시하는 날을 기다려 조용히 들은 바를 구계로 가져 아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더니 동료의 의견도 모두 그렇게 여겼으므로 곧 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인길이 올라왔기에 신이 묻기를 그 일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발하였는데 너는 다시 자세히 들었는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는 모두 허탄한 것으로 요망한 말에 불과할 따름이고 근거할 만한 나타난 사실이 없으니 어찌 감히 가벼이 고발하겠는가. 나도 이 때문에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정인길의 말이 이와 같음을 들었으므로 더욱이 전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헛말이든 사실이든 신이 이미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답전해서 자세히 아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감사의 장계 안에 또 정인길의 서간이 나타났다는 말이 있으므로 신이 또 정인길을 의심하여 이 성남과 혹 서차를 왕래한 일이 있으면 정인길도 곧 의심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신이 전일 신중히 살피느라 가벼이 계달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미안하므로 곧 사유를 갖춰 계달하고 대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미의 사실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합니다. 정인길이 말한 바는 망매하는 것이 많아서 꿈을 말하는 것과 같음이 있었는데 신의 천성이 본디 혼암하고 잘 잊어버려서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인길의 조사 가운데 이른바 정요립의 아들 일인이 아직도 가야산의 둔적소에 와 있다느니 도내 내포 여러 곳의 적과 교통하고 있다느니 가야산에서 3번 진법을 익혔다느니 이 거사가 낙양산에 와서 놀았다느니 술사 20여인이 전라도에 있는데 5일 안에 안개가 끼고 10일 안개가 꼈다 하느니 이 성남은 총명이 뛰어나서 남의 성명과 팔자를 들으면 한 번 듣고 한 번 봐도 모두 기억한다느니 한 집안 안에 의심할 만한 문서가 없다느니 하는 등의 말과 거첩의 식구 등에 대해서는 신이 모두 그날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며 정인길이 신 여옥에게 들었다는 말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이 성남이 교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한담 신 여옥과 서로 교결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국정이 아뢰기를 정인길, 정의길, 신여옥을 다시 주문하였는데 공초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인길은 공초하기를 지난 10월 22일쯤에 승지 정구가 신의 집에 와서 묻기를 이 성남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추앙하여 보려는 자가 있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 성남의 유인이 착하지 아니하여 사류가 모두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남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술이 있고 또 안개를 일으키며 또 축지술이 있다 하였다. 그가 몰래 영물을 품은 것은 근 및 돈의 제적과 교통한 일과 정유립의 한 자식이 아직도 가야산에 있다는 일 등 진법을 익혔다는 등의 일은 애초에 알지 못하였다. 10월에 신여욱이 와서 신에게 국도를 설치할 만한 곳은 충주 월학산과 신도가 가장 좋다. 병신년 정유년 사이에 국운이 태평해진다 하였고 또 이유라는 사람은 거사로 증오하며 낙영산에 은거하는 유수를 익히 안다 하였고 또 저 이성남 같은 반역하는 사람을 어찌하여 청에 와서 산소를 보는가 하였다. 신여옥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고변하려 하였는데 마침 서울 사는 친족이 침 맞는 일로 간청함으로 겸하여 서울에 올라갔으나 근거할 만한 일이 없어 도로 내려갔다. 일행의 사람이 모두들 이성남이 목천 땅에 첩을 두었는데 배우지 않고서도 문장이 능하니 극히 수상하다 하였다. 신여욱 한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이성남 등이 같이 모의한 상황은 더욱이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정의길은 공초하기를 신의 형이 정구에게 이성남은 도술이 있어 제철을 유람하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만 하였을 뿐이지 몰래 영모를 품고 제적과 교통한 일 및 정여립의 한 자식이 또한 그 안에 참여하였다느니 가야산에서 진법을 익혔다는 등의 말은 승지에게 당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신에게 이 성남이 정여립의 여을과 서로 왕래한다 하였고 월락산의 형세가 극히 좋다느니 병신 정유년이 좋다느니 정유립의 한 자식 또한 그 안에 참여하였다느니 가야산에서 3차례 진법을 익혔다느니 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 성남의 첩이 문장에 능하고 시를 짓는다는 일은 신의 형이 신에게만 발설하였고 승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여욱은 공초하기를 이 성남은 정인길과 교결하였다. 신은 정인길의 집 산소자리를 볼 때 및 강효남의 집에서 모여 술 마실 때 잠시 서로 만나보았으니 영모일을 어떻게 알아서 정인길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나머지 다른 각 항의 사항은 모두 알지 못한다 했는데 황잡하여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말 안 봐도 다른 점이 있으니 깊이 끝까지 캐물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밤이 되었고 내일 새벽에 또 거둥이 계시니 명일 예를 거행한 뒤에 다시 출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 광정을 좌부 승지로 윤담무를 우부 승지로 기자헌을 동부 승지로 이 호민을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인시 장각의 상이 시효소에서 동지 망골 예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장원이 양전에 문안하니 편안하다고 청교하였다. 동궁에게 문안하니 알았다고 영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정부 이품 이상이 대전에 문안하고 표리와 안마를 올렸다. 중전에 문안하고 표리를 올렸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국정이 아뢰기를 삼가 아뢰기가 황공스럽습니다마는 오늘은 관문을 닫는 날이므로 정국을 하는 것이 미안할 듯하니 명일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2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김홍로가 개문하였다. 홍상, 청량, 대흥 땅에 천둥이 쳤습니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2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겸 사도 도 제찰사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병세가 극심하고 정신이 어둡고 막혀서 사려에서 얻은 바가 대부분 전도 착오되었는데 서변의 일이 밤낮으로 근심이 됩니다. 삼간 적반사 심 희수의 장계를 보건대 의주동체의 인심 또한 잠옷 소요스럽습니다. 무릇 인심이 먼저 겁을 먹으면 지혜와 용기가 함께 고갈되어 채긍할 일이 있더라도 기회를 잃는 예가 많아서 이를 이루지 못한 이것이 크게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영강 일대의 장계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 사이에 수상은 우후 박명현이 있고 수화는 조방장 이시연이 있는데 병사는 창주에 진을 두어 양쪽으로 계속 지원하며 또 별장 김응함, 김종득 등이 지금 곧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지휘는 이러한 데 불과합니다. 그 일도 군병의 수를 총괄 계산하여 방의 간헐에 따라 군사를 참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미리 약속하며 먼저 전수에 대해 계획하고 기회에 임하여 처치하는 것으로 말하면 마땅히 본도의 일을 담당한 사람에게 오로지 책임지어야 할 것이지 결코 멀리 이곳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주에 대해서는 중국과 연접하였기 때문에 방어가 기묘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 그곳의 군사를 뽑아 수상을 나누어 방어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수가 공허한 상황을 직접 보고 이러한 장계가 있게 된 것이니 이 또한 먼 장래를 염려한 것입니다. 고려 때 서방의 방수에 이미 병마사를 두고 또 분도 장군을 두었으니 압록강 일대 위아래는 형세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적이 나오는 데가 어느 곳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분도의 장수를 설치하여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기각지세가 되어 달려가 구원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별장이 제도와 서로 같습니다. 유독 의죄만 이것이 없으니 마땅히 조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의 한산 무사 중에 조금 쓸만한 자인 이 복남이 바야흐로 영변에 있다 합니다. 이 사람이 죄패된 중에 있으나 그 재주는 조금 믿고 맡길만 하니 조방장이라 호칭하고 그로 하여금 의주로 달려가서 주관 및 진관 소속의 포수와 협동하여 얼음이 풀릴 때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의주의 성은 넓고 멀며 가운데 높은 언덕이 가려 있어 환히 바라볼 수 없으므로 지키기 어려울 듯함은 과연 심희수의 장계와 같습니다. 다만 지세 또한 험한 데에 의지한 곳이 많으니 그 성의 형세를 살펴봐 포루를 설치하는 것이 곧 성을 지키는 묘법입니다. 일이 급하면 돌을 쓸 필요도 없고 또 포루를 세울 필요도 없이 다만 큰 나무를 기둥으로 삼고 판때기로 그것을 가리되 방패의 제도와 같게 하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 또한 적을 제어하고 한때 위급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 오랑캐가 성을 공략함은 남쪽 외적과 다릅니다. 북쪽 오랑캐는 매양 말을 타고 사람마다 흙 한 자루씩을 가지고 일시 함께 나아가서 성 아래에 쌓는데 잠깐 사이에 성과 같은 높이가 되어 사람과 말이 집 밖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군사마다 모두 철갑을 입고 말도 갑옷을 입으므로 화살이 상하게 하지 못하니 화기가 아니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의주에 올려보낸 천지자 화포는 지난해 평양을 공격할 때 다수 평양에 실어왔는데 지금 도로 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급속히 거두어서 성첩을 계산하여 고루 나누어 배설하고 미리 이를 잘 아는 화포장으로 하여금 화기 쏘는 것을 익혀 위성을 장대하게 하며 또 원근으로 하여금 방비가 있음을 알게 하면 민심을 진정하고 오랑캐의 정서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만포첨사 유염은 처음부터 본디 직임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호인에 대한 연향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그일더건대 노울 가족의 두 장수에게
연양을 베풀어 계유할 때 겁먹은 얼굴빛이 있었으므로 관계부사 허욱이 근심하였다 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이 경준이 이 임무를 감당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긴급한 즈음을 당하여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복남, 이경준이 최고 중에 있기는 하지만 신이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군기에 관한 일은 싸움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부를 정돈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수된 자는 성직히 있는 한 가지 일에 더욱 소홀합니다. 그래서 타첩을 분대하고 정장을 선별하는 규정이 있어 모두 잘 처리하지 못할 두서가 어지럽고 임시에 전도되어 마치 시장 사람과 같은 점이 있으므로 군사는 많으나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별난 이후 각처의 성이 함락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강변의 성이 있는 곳에 미리 신축해서 기효신서에서 말한 것처럼 매양 5달을 1오로 하고 50달을 1대로 하며 대마다 각각 장수를 두고 타마다 각각 미리 정한 군사를 두어 평시에는 법에 의해 조련하고 위급한 때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 같이 하여 여러 사람이 힘을 하나로 합하고 또 조용히 있고 동요하지 않음으로써 성중이 족족하여 사람 소리가 없게 한 뒤에야 실패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장수가 스스로 할 일에 관계되는 것이나 또한 신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이미 서방의 임무를 받았으니 일찍 떠나가서 노둔한 재능을 힘써 다해야 하므로 일찍이 병을 참고 길에 오르려 하였습니다만 조정의 논의가 이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불행하게 묵은 병이 다시 일어나서 위태로운 목숨이 신랄 같아 사삿집에서 신음하니 공적인 근심과 사적인 염려에 온 마음을 졸이고 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흐릿한 중에 신의 종사를 불러 입으로 읊어 문장을 만들게 하니 이 사연이 뜻을 다 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1000번 생각에 한 가지 얻은 어리석은 의견이니 비변사에 내려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중에 병중에 나라를 근심하면 이와 같으니 매우 감격스럽고 감격스럽다. 말한 대로 하겠다. 단 이 복남의 사람됨은 전일 채찰사의 서장에 겁먹고 사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있는 듯하다. 실로 이와 같다면 조방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어떠한가 다시 하려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친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덕형 참판 한효순이 아뢰기를 신충일이 장차 오랑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다시 하려 보니 우리나라가 중국 장수의 선유로 인하여 직접 탄지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호 유격의 가정이 없이 신충일 홀로 하세국과 나아가는 것은 10분 언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사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금칙으로 하는데 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또한 후일 탈잡아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어렵게 됩니다. 만일 호유격의 표화를 보내려 한다면 여희원이 그 무리 중에서 나으나 이미 선유 차관이 되어 오랑캐 장수에게 알려졌으니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이 밖에 탐욕하고 무식한 무리들 뿐이니 아마도 일로의 해독을 끼치고 큰 일을 거르침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교사 왕대규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서로 친숙하여져 왕래에 폐해가 없으니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유격의 문서를 얻어 왕대규를 차임하여 신충일과 함께 나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신 이덕형이 유격을 만나서 여희원이 오랑캐 주장에게 답하는 서장을 초를 보이고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더니 유격이 답하기를 여생이 수일 안에 이곳에 당도할 것이니 반드시 여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저들의 사정을 자세히 안 뒤에야
바야흐로 다시 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무엇에 근거하여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일이 명한 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하도사가 양포정이 선유 원역을 자임하여 오랑캐 부락의 안에 들여보내 천조의 금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물을 바치는 달자를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이르게 하였는데, 내가 이 차관과 동시에 떠나서 길을 나누어 각각 왔다 하였다. 강의 여름이 열기는 하였으나 그늘에는 적이 아직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격이 말한 바가 이와 같은데 사체를 헤아려 보면 또한 응당 그러합니다. 하세국을 도로 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한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하세국을 먼저 보내고 신충일, 왕 대규 등을 잇따라 보내야 합니까? 이러한 곡절을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또 신이 전일 외방의 교사가 폐를 끼치는 사상을 가지고 누누이 언급하고 정문도 2번이나 보내기까지 하였더니 유격이 잠옷 미안하게 여겨 신에게 폐문을 보내었었는데 철회하여 떠나는 시기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기다린다는 등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또 서첩을 보냈는데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신이 서로 만나볼 적에 말을 만들어 답하기를, 노야가 이미 군문의 영을 받으러 와서 교련을 전담하고 있으니 마땅히 상벌과 권징에 방도를 다하여 효과를 거두기를 목표하여 하는데 어찌 시작은 있고 끝이 없었어야 되겠는가? 단 우리나라가 근래 빈궁함이 극별히 심하여 접응하는 체면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또 각 고을이 교련할 즈음에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불편한 일이 많다. 전일 우리 임금이 자문을 보내어 교사를 파견하지 말도록 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 이르러서는 변명할 것조차 없다. 익명서에 운운한 것은 원래 이 글이 없었으니 누가 감히 이것으로 경락에게 속여 보고했겠는가? 지금 노약께서 도리어 철회를 요구하니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종자 중에 법기를 따르지 않은 자가 있어 주인집 종들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 어른되는 자가 사심하지 않고 오직 행장을 꾸려 속기 떠나기만을 힘쓰겠는가? 아니면 그 진이 곡지글을 물어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할 죄가 있는 자는 징계하며 그치게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자는 부끄러워서 복종하게 하려 하겠는가? 이 2가지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을 것이니 모르겠지만 노야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는가 하였더니 유격이 말을 만들어 살해하고 명을 받겠다고 답하고 이어서 경락의 서장을 내어 보이면서 그것이 헛말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진이 그 서장을 보건대 본부에서 본관을 작연한 것은 대개 조선 군병을 조련하여 뇌를 막는 정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요즘 조선의 전보에 의하면 각 천총, 파총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가전 방법으로 소요와 폐해를 끼친다 하며 어떤 사람은 조선 사람이 익명서를 보내어 천총, 파총이 소유하고 폐해를 끼침을 호소한 자까지 있었는데 유격이 고집하여 나는 본디 물리를 모른다 하고 버려두고 묻지 않았다 한다.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마땅히 법률을 엄히 베풀어 단속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거짓 날조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그 억울함을 밝히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석상서 및 부각의 제공들이 외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를 당하여 생이 유격을 보내어 교련하는 것에 대해 잠옷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만약 해국이 돈과 양식이 떨어졌다 핑계하고 또 군사를 훈련시킬 의사가 없으면 본관은 곧 철서에 돌아오고 외구가 움직이는 때를 기다려 별도로 의논하여 이를 거행하려 하도록 하라. 생이 보낸 죄인들도 오직 누생과 고생, 이인 및 신무룡만 머물러 두어 저들이 정령을 자세히 정탐하여 회보하도록 하라. 정탐할 때 본관의 표화 중 영리한 사람을 아울러 같이 보내 실정을 알아내도록 힘쓰라.
모든 일을 삼가고 참작해서 하라 하였는데 되게 기억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큰일 중국 사람들이 말한 바를 비밀히 물어보았더니 유격이 오는 정월 20일 이후에 철사에 돌아간다는 기별이 있다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폐해를 끼치는 교사를 철수해 돌아가게 하면 백성의 폐해를 조금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